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중국이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굉장히 수상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군구 이상징후 있습니다. 중국 권력투쟁의 내전 징조가 있는 것이냐 라는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베이징 군구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부 전구로 바뀌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썸네일에는 베이징 군구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부 전구가 이상 징후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이징에서는 최대의 정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정협 그리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즉 전인대 이 양회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일 날 정협이 개막이 되었고 22일 날 전인대가 개막이 되어서 양회 지금 하는데 여기에서 뭐 많은 어떤 국가 전략 그리고 인사 이동 이런 것들이 있을 예정이죠. 이게 이제 28일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더욱더 공고화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엉뚱한 불똥이 튈 것인지 그거 한번 우리가 며칠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양회를 앞둔 시진핑 주석이 공권력을 장악한 실세를 전격 숙청을 했었죠. 바로 5월 5일 날 NTD TV가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바로 이 사람이 멍젠주라는 사람이에요. 멍젠주는 장쩌민 전 주석의 거의 뭐 핵심 멤버고 이 장쩌민 주석의 행동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고 한 사람인데 자, 중국 공산당 정치법률위원회 정법 서기인 멍젠주가 지난 3일 오후 1시에 중앙경위국 병력을 이끌고 온 조시룽에 의해 긴급 체포됐으며 그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과 재산이 관계기관에 압류됐어.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자, 멍젠주 이 사람은 장쩌민의 오른팔로서 장쩌민 계열들을 막 이렇게 이 공안, 사법, 이 계통에 다 포진을 시켜놓고 이 중국의 공안 계통, 우리가 지금 경찰, 사법 이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장쩌민의 그런 핵심 행동대장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 사람이 숙청됐어요. 가족과 재산, 부동산 전부 다 압류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숙청될 때 그냥 된 게 아니고 조시룽이라는 사람이 체포를 했는데 이 조시룽은 경찰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 사람이에요. 지금 대통령 경호실 중앙경위국에서 라이징 스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정확한 어떤 그 프로필은 없는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즉 대통령 경호실이 가서 지금 공안 최고위를 체포를 한 겁니다. 희한하죠. 자, 양회를 앞둔 시진핑이 그 멍젠주를 숙청을 하기 위해서 그 멍젠주의 팔다리를 잘랐습니다. 바로 4월 달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순리진 공안부 부부장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부패 혐의로 체포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안부 1국장 그리고 610 판공실 주임을 역임했는데 공안부 1국장은 여기 이제 무력을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보직을 했었고 610 판공실 여기는 이제 파룬궁 담당했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공안부 1국장이 정보를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뭐 어떤 그 핵심 무력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멍젠 주석의 최측근입니다. 역시 장쩌민 계열이죠. 이 사람이 4월 달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푸정화 사법부장, 우리로 치면 이제 법무부 장관 좀 되겠죠. 이 사람이 사법부장에서 4월 중순에 면직 처리가 됐고 후임으로는 탕위진이 임명이 됐는데 이 탕위진이라는 사람은 시진핑 주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푸정화도 시진핑 주석이 그 픽업을 해서 앉힌 사람인데 결국 알고 보니까 장쩌민 그리고 멍젠 주석이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시진핑의 어떤 그 신임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겠죠. 자, 그래서 공안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하이방 즉 장쩌민 강택민이 장악하고 있는 이 상하이방이 쥐고 있었던 공안부 도대체 얼마나 강력했길래 이렇게 그냥 막 날리느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경찰은 공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안. 그 공안부입니다. 세계 최대의 경찰 조직이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법 조직으로 수사권, 기소권, 즉결 처분 권한은 물론 각 시급 행정 조직별로 중무장한 전투부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규 직원은 170만 명 이상이며 협력 요원까지
800만 명의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치면 경찰관이 170만 명 이상이고 거기에 유급 협력 요원까지 합하면 800만 명 규모입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경찰력이고 엄청난 공권력이죠. 그게 공안부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이제 무경까지 있었죠. 무장경찰. 그래서 이제 보시라이가 무장경찰 무경을 동원해서 이제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하이방이 이 공안부 무경까지 포함한 이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중앙군사위 즉 이 무경을 떼내서 중앙군사위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경은 이제 군대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안을 힘을 빼는 작전을 쭉 해오다가 이제는 공안 최고위층을 한꺼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날리는데 이제 공안을 경찰의 최고위층을 날리니까 경찰관들이 가서 체포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광석과처럼 순리진 체포 작전을 벌인 부대는 어떤 조직이냐? 바로 중앙경위국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의 최고위층을 체포를 하려면은 경찰관들이 가야 되는데 이제 좀 불안하니까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앙경위국을 보냈어요. 그래서 체포를 해왔는데 이 중앙경위국은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제9국으로 불리는 중국판 경호처입니다. 시진핑을 비롯한 공산당 고위 간부 경호 임무와 그들의 거주구역 경비 임무를 수행하며 공식 규모는 약 2,000명이나 실제 규모는 7,000여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중앙판공청 주임 딩셔샹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관이 체포행위를 하지 않고 이런 경호처 직원들이 가서 체포를 해가지고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로서는 뭐 전혀 개통이 안 맞는 그런 일인데 여기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봅니다. 이제 경찰관들 믿을 수 없으니까 왜 자기 대빵 잡으러 가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보가 새 나갈 수도 있고 또 불복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경호실 직원들 보내서 그냥 잡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궁지에 몰린 이 상하이방이 반격을 하는 것인가? 이 양회를 앞두고 희한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바로 베이징 방어 사령관이 숙청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수방사령관이죠. 수도방위 사령관이 숙청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 인민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양회를 열흘 앞두고 베이징 방어 작전을 책임지는 베이징 주둔군 사령관 왕춘닝 중장이 돌연 중국 공산당 베이징 시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면직됐다. 왕 중장은 베이징 주둔군 사령관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적이 박탈돼 허수아비로 전락했으며 베이징 시당은 그의 후임으로 장판디 소장이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야, 희한한 일입니다. 양회를 이제 하는데 양회는 베이징에서 하죠. 그런데 베이징 방어 사령관을 면직을 시켜버렸는데 이 사람은 시진핑 계열입니다. 그런데 면직이 됐어요. 시진핑의 완전히 핵심 신복인데 면직이 됐어요. 희한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사령관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당적이 박탈됐어요. 당적이 박탈됐는데 당의 군대의 사령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허수아비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임으로는 장판디 소장이 임명이 됐다는데 이 장판디가 어떤 인물인지 또 어느 계열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계급이 소장으로 낮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계열인지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 여기 지금 군대를 동원한 사람이 장쩌민계냐 아니면 시진핑계냐에 따라서 지금 베이징에서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여서 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생사 예탈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 왕춘닝, 이제 면직된 이 왕춘닝을 한번 보면 시진핑 경호를 책임졌다가 완전히 최측까지 날아갔는데 이 왕춘닝은 베이징 방어를 책임지는 군단급 부대인 베이징 주둔군 사령관으로 지난 2017년에 부임했습니다. 과거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 재직 시에 저장성의 주요 도시인 후저우시 주둔군 사령관으로 재직한 인연으로 발탁이 되어서 군내 시진핑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던 인사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거에 이제 저장성,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하면 절강성이죠. 그 절강성 성장을 했는데 그때 절강성에 있는 후주죠. 이 후주 시의 주둔군 사령관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잘 알고 지냈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석으로 갔을 때
베이징을 경호하는 이 경호 책임자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장파 때부터 시진핑을 모시고 따라다녔던 그런 군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날린 주체가 시진핑이냐 아니면은 장쩌민 계열의 상하이방의 반격이냐, 이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자, 그런데 아까 이 후임으로 장판디 소장이 임명됐다고 하는데, 이 장판디 소장이 어떤 계파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모습 때문이에요. 지금 중국에 이상징후가 있냐? 중부정부 소속의 기디아 부대가 훈련지를 바꿔서 베이징 외곽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5월 21일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대파와 결전 임박, 시진핑 사법 공안 대거 숙청, 베이징 부근에서 군사훈련도, 이런 제하에 기사가 나왔고, 그게 이제 중요한 텍스트를 보면, 인민해방군은 매년 보하이만 탕산한 인근에서 2달 반 동안 군사훈련을 해왔는데, 올해는 지난 14일부터 베이징 부근에 집결해서 훈련을 시작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 지금 사령관에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과거 그 중부정부 소속의 82 집단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에포크 타임스 기사는 보하이만 탕산한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해와야 되는 이 중부정부가 지금 의외로 베이징 부근으로 전력을 이동해서 거기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베이징 부근에서 대규모로 지금 이동 중인 부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중부정부 소속의 82 집단군 기계화 부대예요. 82 집단군이 지금 베이징 인근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베이징 방어사령관에 임명된 사람이 바로 과거에 82 집단군 사령관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과거 컨트롤하던 부대를 이쪽으로 당겨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새로 임명된 사람이 과연 상하이방에서 올렸냐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임명했냐에 따라서 이 양회 이후에 이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입가경 중국의 이 권력 암투 내전으로 번질까? 과연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 베이징 집단군 82 집단군으로 판단되는 이 베이징 주변의 군대 이동, 과연 주체가 상하이방이냐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지금 누가 봐도 시진핑 주석이 훨씬 더 강력하고, 누가 봐도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과 과거에 연정 비슷한 체제를 했던 장쩌민계를 팍팍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뿌리 깊은 장쩌민계가 한 방에 다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반격을 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명나라 때 태조 주원장이 중국을 통일을 하고 이제 그 자신의 첫째 아들을 황태자로 임명을 했죠. 그런데 즉위를 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황태 손을 다시 이제 즉위를 시켰는데 그가 2대 황제인 건문제입니다. 그런데 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 연왕 주체입니다. 연왕. 그러니까 이제 북경 지역을 과거에 연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왕이라고 하는데, 북경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연왕 주체가 너무 세력이 강대하니까 황제가 그를 두려워해서 제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삼촌인 연왕 주체 그리고 현 황제가 싸움이 붙었어요. 3년여에 걸친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전력이 황제가 앞서죠. 이 금군, 그러니까 수도방어 군대만 해도 30만 명, 그리고 전 명나라 군대 다 합하면 80만 명의 금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명을 가지고 있는 연왕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연왕이 황제가 되었고, 그 황제가 바로 영락제입니다. 3대 영락제. 그렇게 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그 북경으로,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북경이 중국의 수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진핑 주석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외형상의 전력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역사 속에서 내전 끝에 훨씬 세력이 약한 연왕 주체가 황제가 됐던 사건, 그리고 또 국공내전할 때
훨씬 세력이 약했던 모택동이 훨씬 강했던 장제스를 이기고 또 정권을 잡았던 이런 상황 여러 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양회 이후에 중국의 이 어떤 권력 암투 어떤 식으로 흐를지 또 우리 국방TV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지켜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